시바이누 어떤 코인입니까? 네, 도지코인에 대항하려고 중국에서 시바견을 모델로 만든 밈코인이죠. 심지어 일론 머스크의 트윗 한 번으로 세계적인 슈퍼스타 코인으로 9억 배 상승을 이끌어내며 시총 11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시바이누는 중국계 코인이다. 이 점 꼭 기억하시고 영상 시청해주세요. 중국 자본이 코인 시장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설명드렸다시피 중국 메타의 귀환과 동시에 코인 시장은 중국계 코인의 상승장으로 도배가 되고 있죠. 오늘은 중국이 왜 코인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 규제가 언제 풀리고 규제가 풀리면 코인 시장에 어떤 바람이 부는지 또 이 폭풍의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이 날아오를지 전부 알아보도록 합시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도움 필요한 종목 있으시면 하단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중국 메타가 시작되었죠. 중국 메타라는 게 중국 자본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중국계 코인들이 떡상하는 걸 말하잖아요. 이 중국은 규제가 너무너무 세요. 얘들은 나라에서 SNS도 막아버리는 애들이잖아요. 규제를 하는 이유가 암호화폐는 탈중앙화 시스템이란 말이죠. 이 탈중앙화라는 건 중앙집권 체제인 공산당에서 가장 싫어하는 이념이잖아요. 말 그대로 돈 위에 국가가 있어야 되는데 국가와 별개로 돈이 굴러가니까요. 완전히 중앙화된 공산당의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행동은 용납이 안 된다라는 거죠. 해외 거래소에서 근무하는 중국인들 규제하고 거래소에 대한 기술적 마케팅 지원을 담당하는 개인들마저도 기소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 아시죠? 2020년에 공산당 고위인사들 면전에다 대고 혁신은 규제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낡은 규제를 겁낼 뿐 이라고 중국 금융당국을 대놓고 비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보수적인 규제 그만해라. 좀 짜친다 이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네, 인류 역사상 최대의 IPO가 될 뻔했던 엔트그룹의 IPO 345억 달러가 그냥 휴지 조각이 됐죠. 자기들 맘대로 굴러가지 않는 화폐를 중국 당국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숴버리기로 한 거죠. 그러니 중국의 큰손 형님들은 어떻게 할까요? 네, 암호화폐 회사들이 중국 밖으로 이주를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홍콩으로 많이들 옮기시죠. 홍콩은 아시아 금융의 허브, 즉 아시아 부근의 화폐 순환을 담당하고 있다. 그럼 중국이 돈 굴리기 매우 편하죠. 자, 이렇게 해외에 있는 중국발 암호화폐 회사들이 홍콩으로 집결하려 합니다. 홍콩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엄청난 자금력이 본인들 입안으로 들어오는데 막을 이유가 전혀 없죠. 심지어 홍콩 ETF 승인 발표한 상황에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막을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풀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찾아온 게 중국 메타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중국이 암호화폐를 규제한다. 그러면 중국의 자산운용사들이 해외로 자금을 돌린다. 홍콩이 ETF 승인 발표가 나고 홍콩으로 자금이 모인다. 중국은 탈중앙화를 반대하지만 자국 회사를 자국 자산으로 막아두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코인은 왜 오르나요? 관심과 기대감이죠. 중국 자본이 코인 시장에 유입된다라는 관심과 기대감으로 지금의 중국 메타가 형성된 겁니다. 하필 반감기 시즌이에요. 근데 실제로도 중국의 자본이 코인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어요. 관심과 기대감 그리고 호재가 합쳐지니까 거기다 반감기까지 중국계 코인들이 어마무시한 속도로 올라가고 있죠. 온톨로지 가스가 어제 오늘 38% 상승, 그제 네오 17% 상승, 그 매도벽 두터운 제가 키파라고 말씀드렸던 퀸텀도 상승, 트론도 상승, 심지어 이제는 알만한 사람들 다 아는 비트토렌트도 상승. 네, 비트토렌트 2018년에 트론이 인수하면서 중국계 코인에 합류했죠. 그리고 처음 말씀드린 시바이누 많이들 갖고 계시죠. 중국 자본이 유입된다는 소식과 함께 가장 먼저 반응한 게 이 시바이누예요. 근데 억지로 눌리고 있죠. 지금 거래량 줄이고 있죠. 밈코인이라서? 아니요. 윗꼬리 달고 우행보하면서 차트는 진행하고 있어요. 하방 지지 꾸준히 해주면서 M 차트도 그리지 않고 꾸준히 옆으로만 진행되는 이유,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이죠. 아주 전형적인 매집 현황인 거예요. 이 중국의 자본가들은 중국계 코인을 한 번에 죄다 올리지 않아요. 자산 운용사 하나하나가 전부 거대 기관 세력급 고래들인데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올릴 수가 있죠. 시바이누는 최대한 야금야금 매집 진행하면서 개미들이 못 버틸 만큼 버텨가면서 가져갈 거예요. 거래량이 거의 없어질 때까지 지속될 거란 말이죠. 자기네들이 다 담아놔야 되니까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시총이 11위지만 시가 1원에 한참 못 미치는 거대 자금 한 번으로 천정부지 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 심지어 사람들의 기대감과 관심이 끊이지 않을 슈퍼스타 코인. 네, 여러분 축하드려요. 그저 탑승만 하시면 못해도 400배는 드시겠네요. 중국계 코인들 다 가는데 얘만 안 간다고 징징거리기 없깁니다. 이제
코인 시장에서 눈치 보는 건 달러가 아니라 위안입니다. 미국의 거대 자본보다 중국의 거대 자본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죠. 그만큼 묶여있는 돈이 많거든요. 이미 미국은 코인 시장에 깊게 침투해 있고 그게 미 대선에 영향을 줄 만큼이죠. 중국의 코인 시장 유입은 이 반감기와 묶여 더더욱 큰 힘을 보여줄 겁니다. 심지어 이미 들어와 있는 중국 세력들은 몇몇 중국계 코인의 매집 현황을 볼 수 있죠. 시바이누 같은 종목이요. 그리고 이 시바이누랑 같이 움직이는 코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6개월 넘게 지켜보면서 야금야금 주워 담은 건데, 자, 20년 12월부터 22년 5월 반감기까지 차트예요. 보이세요? 이 지저분한 거래량? 반감기 때 관심도 없던 종목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22년 1월에 중국에 인수당합니다. 계속 조정 중인데 무슨 생각인지 일단 봅시다. 자, 22년 7월, 8월, 9월에 나눠서 매집이 들어갑니다. 반감기 동안 지저분한 거래량과 중국 인수 때 강한 매도 모멘텀으로 반응이 안 나와. 자, 개미들이 어떻게 해요? kak퇴. 침뱉으면서 안 따라옵니다. 자, 이러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자, 매도세가 없어요.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개미가 안 따라와요. 네, 고래들이 좋아 죽죠. 일단 더 지켜봅시다. 22년 12월 2차 매집에 들어갑니다. 역시나 개미들은 오르지 않을 거란 생각에 따라 붙지도 않네요. 매도세는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매집까지 또 한 번 개미 털기 조정장을 만들어주면서 또 개미를 털어주네요. 23년 3월 3차 매집에 돌입합니다. 살짝 상승장이 옵니다. 같은 달 비트코인이 반등하면서 코인으로 매수세가 좀 몰렸기 때문이죠. 이때 고래들은 어때요? 네, 불편합니다. 심기가 아주 불편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로 6개월간 조정 때립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23년 10월 그리고 12월 매집이 끝났습니다. 이제 반감기 시즌이 다가오죠. 앞에 매집보다 크게 늘어난 매수세가 보이시죠? 네, 그리고 대망의 24년이 밝아옵니다. 대망의 24년 3월 5차 매집이 이루어집니다. 중국 자본의 유입 시기에 맞춰 크게 매수세를 만들고 일시적인 상승을 만들어서 이제 전고점보다 더 높은 상승세를 만들 준비를 끝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네, 고래들의 매도 현황이 공개된 거예요. 570%, 990%에 이미 매도 모멘텀이 형성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중국 자본이 들어오면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중국 자본 유입과 반감기까지 겹치면 바로 날아오를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이 3년 반의 기다림, 그 기다림의 결과가 10배의 수익이라면 저라도 기다리겠습니다.